1번을 보시죠. 삼각대 값을 알맞은 것은 문제 보기들을 보니까 그 A하고 아. 어, A하고 저희 C에 대한 저 삼각비가 있죠. 그래서 아, sin A는 어떻게 되죠? 1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13분의 12 이렇게 되죠. 탄젠트 A는 12분의 5 이렇게 되죠. 답이 3번입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음. 자,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라. 자, 빗변이 없네요.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죠. 어, 어. 그거 얼른 하고 앞에를 봐주세요. 이렇게. 자, 루트 10 구했어. 그럼 사인 A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이니까 답이 2번이겠죠? 삼각비의 이제 특수가에 대한 건데. 자, 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1. 자, 사인 90, 코사인 90도 얼마? 0. 그래서 지워지죠. 이렇게 말이야. 여기 앞에를 볼게요. 자, 얘가 루트 3이죠? 그 다음 얘가 1이죠? 답이 루트 3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조금씩 헷갈리셨을 텐데, 4번은 우리 저거를 하셔야 돼. 각도 논리요. 4번 맞으신 분 있나요? 어. 자, x하고 같은 각이 어딜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x하고 막곡지각이죠. 네, 막곡지각이죠. 여기 이게 90도죠. 내가 이 녀석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그럼 동그라미하고 x하고는 어떤 관계? 여기서 90도가 되는 관계. 근데 이렇게 큰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90도라서 여기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동그라미랑 90도를 이루는 관계네? 그럼 뭐야?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는 x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뭐 여기서 막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 코사인 x는 어떻게 되죠? 이게 1위를 모르네요. 뭐 하면 되죠?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피타고라스 쓰려고 하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숫자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크죠? 1대 2죠. 여기 비율이 루트 5죠. 자, 피타고라스를 쓰는데 너무 그 숫자가 클 때는 비율로 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이게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이겠죠? 답이 1번이고요. 우리 5번 그림도 봤던 경험이 있는 그림이죠? 5번 그림. 5번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자, 이 그림은 여기 안에 삼각비가 다 숨어 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앵글에 대해서 말이죠. 자, 사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었지?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우리가 봤던 그림과 같이 1이에요. 요 앵글에 대한 사인 값은 그 길이를 표현해 보세요. 앵글, 요 앵글 AOB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자, 여기 표시된 꼭지점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선분의 길인데, 자, 사인, 여기를 세타를 했어. 사인 세타 값은 얼마였죠? 반지름 1일 때? 숙제 아무도 안 했나요? 공부 안 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자, 잘 보세요. 1에서 사인 세타 열차를 타고 가면 어디 도착해? AB에 도착하죠. 그래서 AB의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 값이야. 어.
자, 그 다음에 OB의 길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의 값이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이건 맞춰보세요. 탄젠트 세타의 길이하고 탄젠트 세타하고 같은 값을 길이로 갖는 그 변은 어떤 변일까? 그렇죠. CD죠. 네. 왜냐? 요렇게가 1이다 보니까 1에서 탄젠트 열차를 타고 가면 여기 도착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였고, 자, 이 문제로 보시면은 지금 코사인 40도 값이 주어져 있네. 40도가 7660이래. 7660은 요 길인데 우리는 방금 이게 어떤 사인 값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그림을 너무 달달달달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외워버리면 여기서 이제 그 뭐가 안 되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코사인 40인 걸 활용을 해야 돼. 그래도 방금 외운 그 족보로는 안 되고요. 그거를 이해하셨다면 가능한데, 자, 여기가 지금 0.7660이죠? 여기가 1이죠? 1분의 0.7660이 이제 어떤 앵글에 대한 무슨 값일까? 아니, 좀 너무 질문을 막연했나? 그, 자, 요 길이가 0.7660이에요. 요 길이가 1이에요. 1분의 요거를 하면은 7660이 나오죠. 어떤 그 코사인 40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 코사인 40이 0.7660인 걸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어, 자,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0.7660이니까, 내가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거분의 요게 0.7660인데, 다시 말해서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저기가 몇 도라는 거야? 40도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코사인 요 앵글 1분의 0.7660. 그러니까 여기가 40도인 거죠. 여기가 50도인 거죠. 자, 그래서 CD 길이를 나타내는 거, CD 길이는 아까 여기 앞 친구가 얘기했었죠. 탄젠트 50도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열차 타는 거 오랜만에 해볼까? 음. 내가 30이라는 길이를 알고 있어요. 길이는 시작점 또는 도착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차의 종류예요. 30에서 어떤 기차를 타야 내가 BC의 길이에 도달하죠? 기차의 그 열차 편명을 얘기해 주세요. 알아야 볼까? 탄젠트 30이죠. 30에서 탄젠트 30 열차를 타면 되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10 루트 3이요. 왜냐면 탄젠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열차 타는 거 모르시면 개별 질문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한 거라서 되게 설명은 안 할게. 자, 이것도 열차 타는 문제죠? 자, 그럼 이거 누가 얘기해 볼까? 자, 동은이가 한번 H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표현해 볼래? 어, 지금 2 루트 3 플러스 6이라는 길이를 말이야. H를 이용해서 열차 타는 거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 자기가 할 수 있다. 우리 생각해 보고. 준영이 한번 해볼래? 어. 요 길이를 H를 이용해서 열차 타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 없나요? 공부 안 하시네. 자, 그럼 요거까지 봐볼게요. 지금 탄젠트 열차가 이렇게 흘러가죠. 탄젠트 60이. 그쵸? 그럼 그 열차를 거꾸로 타야지 일로 가겠죠? 그치? 그래서 H에서 탄젠트 60 열차를 거꾸로 타갖고 이 길이에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DB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 45 열차를 거꾸로 타면은 얘에서 L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더하기 H 탄젠트 45도. 여러분들 이거 난이도 중하 이하예요. 네, 여러분들 공부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지금 타이밍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요 H로 묶어서 요거를 써보면 H로 묶어서 요게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 요게
1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난 건데, 자, 여기다 써볼게. 양변에다가 루트 3을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1에 h 이렇게 되고, 여기는 곱하면 이제 6에다가 6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h 길이가 6이 되는 겁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일단 8번 봐보죠. 자, 8번은 이제 여기 정팔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뭐 정팔각형의 넓이 공식을 안 배웠는데요. 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됐죠? 자, 팔각형은 여기 안에가 이 360도가 몇 개로 나눠질 것 같니? 자, 어렵죠? 자, 잘 보세요. 그, 삼각형은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3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은 이렇게 4개로 나눠지거든요. 왜 4개로 나눠져요? 꼭지점이 4개니까. 왜 3개로 나눠져요? 꼭지점이 3개니까. 그럼 팔각형은 몇 개로 나눠질까요? 8개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360도가 8개로 나눠지니까 하나당 몇 도인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45도인 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1이었죠. 자, 우리 SAS 조건으로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A, B, C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각도를 이제 C라고 해볼게요. 앵글을 이렇게 그 어,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우리 초등학교 때 2분의 1 AH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죠? 네. 자, 근데 H를 내가 또 기차 타는 문제로, 열차 타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H는 뭘까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변의 길이에서 어떤 열차를 타면 H가 될까요? 여기 주어진 것 중에서만 얘기를 했을 때. 어? 어디에서? 각시가 뭐야? 아, 각시에서 탄젠트? 그러면 어떤 변의 길이가 시작점인데? 미안한데 선풍기 조금 이쪽으로 돌려줄 수 있어? 지금 좀 더워갖고 그 밑에 발판 그거를 떨어지는 거 조심해서 좀 그렇지. 아니면 그 대가리를 좀 이렇게 이제 바람 좀 오긴 하거든. 조금만 대가리를 이렇게 한 번만 돌려줘. 머리를. 괜찮아. 안 부서져. 그냥 딸깍 하면 돼. 오케이. 땡큐. 이따 그냥 쌤이 가서 할게. 그 정도 고마워. 자, 다시. 이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면은 지금 현민이가 말한 대로 탄젠트가 맞거든? 근데 이 변의 길이 없잖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 못 하시니까 힌트 하나 줄게요. 자, B를 시작점을 했을 때 어떤 열차를 타야 될까요? 사인 몇 도? 여기 45도인 거 모르죠? C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뭐, 맞게 본 것 같으니까. B에서 사인 C 열차를 타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완성이 됐었냐면 여러분들아, 2분의 1 AB 사인 C 이런 넓이 공식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이죠. SAS 조건이죠. 그래서 삼각형이 넓이니까 2분의 1에다가 AB 곱한 다음에 그 끼인 각의 사인 세타를 하면 넓이가 나와요. 지금은 뭔가 이제 흡수가 되는 기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짜리 넓이. 하나짜리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다음에 사인 45도는 몇? 자, 서원은 몇? 사인 45도. 아, 바로 구구단처럼 나와야 되는데. 동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현빈이 얘기했는데 좀 잘 안 들려서 다른 친구한테 더 물어봤어. 근데 2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겠네요. 요렇게. 하나가.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죠. 피자 조각처럼. 그래서 이거 8개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네,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시죠. SAS 조건이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가 필요해? 연리 구할 때? 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방금 설명했잖아. 사인이 필요하죠? 네. 아, 힘내세요. 맞아요. 근데 탄젠트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인을 구하려면. 난 사인이 필요한데 탄젠트를 주고 있어. 어떻게 해요? 가상의 삼각형 이런 거 그랬잖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x면 1이고 2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루트 5.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은 몇이야? 동훈아 사인 값 몇이야? x가? 루트 5분의 2죠. 자, 그래서 넓이 s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2 이렇게.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 지워지고요. 여기, 자,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죠? 이거 유리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60이잖아. 그래서 5 곱하기 12 곱하기 5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그 루트 5가 그 5가 루트 5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과 현 요거 얘기해 볼게요. x의 길이는. 자, 우리 이 개념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얘들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원에 어떤 직선이 관통할 때 그 직선이 끊기는 그 두 점을 연결한 걸 우리 뭐라고 배웠다? 이거 뭐 닮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띵까띵까 하는 거 닮았잖아. 그래서 현이죠. 기타에서 그 끄는 현이라고 하잖아. 그 띵까띵까 치는. 현이라고 하는데, 어, 그 현은 어떤 성질을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 사용이 되잖아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제 그대로 가져올 건데,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그러면 걔가 이등분선 역할을 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좀 조건이 부족하는데.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는 이걸로 다 일정하고요. 만약에 이 거리 h가 같으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도 같겠죠. 그럼 얘는 이 길이의 2배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떤 미지의 현이 하나 더 있는데 얘도 이 길이가 h래. 반지름이 r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식이 똑같겠네? 그럼 요 길이가 똑같겠네? 그럼 요 길이가 똑같겠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은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뭐가 같다? 그 현의 길이가 같다. 이게 똑같은 길이에요. 바꿔 말해서 내가 원에서 어떤 현의 길이를 만났는데 그 현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거꾸로 중심에서부터 그 현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조금 더 문제를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직인 걸 반드시 줘야 돼요. 어. 근데 그거 문제가 좀 불완전한 문제야. 왜냐면 저 수직이 아니게 되면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수직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4가 돼서 8이 되고요. 그럼 8이랑 길이 똑같네? 여기 5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머니 말해서 좀 불완전한 문제예요. 여기 수직을 안 줘서. 근데 저렇게밖에 못 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저렇게 풀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는 문제. 이거 뒤에서도 나오죠? 음, 잘 봐봐. 접는다는 게, 앞에서 보세요. 집중. 어. 이렇게 수직이 되는 반지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반으로 접어버리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이 자리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 빨간색의 길이가 같겠죠. 왜냐면 이게 원래 나였는데 지금의 나예요. 나였는데 나예요. 똑같은 애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반지름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보조선을 연결해 줬을 때 여긴 반지름이니까 6이죠. 자, 요 길이 몇이니? 3이죠. 방금 절반이 된다 했으니까. 1대 2네. 우리 빗변이랑 밑변이 1대2 비율 띄는 거 비율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단골삼각비? 1대 2, 그거고. 그럼 앵글이 몇 도였죠, 여기가? 거기서 삼각비 다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가 3 루트 3이니까 그거 2배 되니까 6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2번은, 보시면,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대요. 그러면은 현의 길이 같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어.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금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얘는 외심이죠. 근데 지금 변까지 이르는 것 같은 게 누구의 성질이야?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거. 우리 외심하고 내심의 정의와 성질을 줄줄 외울 줄 알아야 되거든? 자, 또 이제 가보죠. 자, 외심하고 내심의 정의와 성질을 각까지는 아니고 한 85% 이상 말씀하시는 분께 제가 다음 시간에 선물 드릴게요. 콜라, 콜라. 정의와 성질. 정의 먼저 말해보세요. 도전. 어, 그렇지. 오케이, 정의 통과. 그다음 성질 얘기해보세요. 성질. 성질이라고 하면 네, 네, 얘기해보세요. 자, 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일까? 원.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일정한 애들을 원이라고 하거든요. 외심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꼭과 각. 자, 내심은 이렇게 원이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는 게 이제 접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변, 거, 각. 두 번째 성질은 이제 작두법인데 외심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다 보니까 괜찮아요. 일단 그거 보려고 하냐. 밑변에 이등분선의 그 교점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 그 성질상. 그래서 변의 수직 이등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 그거의 교점이에요. 작도법이. 그다음에 얘는 내심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을 많이 이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발동이 되죠. 반지름이 같은 요 한 변의 길이 S, 빗변이 공통이니까 빗변 하이포테너스 H,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저거 R. 합동 편정을 받는 순간 여기 각이 이등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걸로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특정적인 조건이 와, 이 녀석 내심이랑 외심이랑 같네. 라는 거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삼각형 중에서 내심하고 외심이 일치하는 삼각형이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정삼각형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학 고인물이 되시면 이게 외심인데 거의 변의 길이 같네. 그러면은 저기
그 방금 말한 건 팩트예요, 팩트. 지금 바로 증명이 가능하겠네. 여기서 지금 이 변의 길이 같은 걸 보고서 내심을 떠올리셔야 돼요, 내심을. 자, 볼게요. 여기가, 어, 이 변의 길이 같고 변의 길이 같죠? 그러니까 내심의 성질에 해당되니까 얘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선생님 여기가 없잖아요.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지금, 아, 네. 음. 얘가 외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합동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 수선을 내리면은 작은 두 개의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도 합동이죠. 네,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동인 거죠. 어, 이게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조건이 없구나, 지금. 근데 구할 수 있긴 한데.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이거를 그냥 답이 그냥 나와버려서 그렇게 정삼각형이라고 치고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요 조건이 없네요. 요 조건이 없어도 괜찮을라나?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기 요 조건까지 있어야 되네. 계산까지 이르는 거니. 더 조건까지 있었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고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는 맞게 되는데 요 하얀색 길이가 없어서 지금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하얀색 길이가 같게 돼요.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답이 있길래 체크하고 빠르게 풀고 넘어갔는데 그럼 일단은 근데 ABC 넓이는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왜냐면은 지금 내가 요 길이 알고 있죠. 4루트 3이죠? 요 길이도 4루트 3이죠? 여기 구할 수 있잖아. 아, 아. 자, 맞아. 이렇게 판단했다. 자, 보세요. 얘가 정삼각형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두 개의 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하나가 60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만약에 이 60도라는 게 없었으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각도였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지금 이변의 길이 빨간색 거 두 개 길이 같은 건 알겠나요? 네. 다들 괜찮나요? 이렇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원래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너무 힘들었고 아, 음, 좀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하여튼 자,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제 합동이어서 같은데 이거의 두 배, 이거의 두 배니까 이 두 길이 같아요. 60도인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120도가 또 나눠지게 돼서 정삼각형이 되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나의 질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됐죠? 그렇지. 어우, 좋아. 그런 반응 좋아요. 그래서 a제곱이 4루트 3의 제곱 4분의 루트 3 요거 하면 답이에요. 16 곱하기 3 요거니까 4분의 루트 3 하게 되면은 1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죠. 까지 봤고요. 13분이 거의 이제 이번 회차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여러분 수학의 시험기 점수가 늘려면요 여기서 들어간 사용된 개념이 뭔지를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도구를 쓰는 법은 각각 알지만 그 도구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게 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씨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씨름. 붙들고서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점수가 실력이 늘고 점수가 늘어요. 네,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두 개의 현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 되고 있는데
어, 뜬금없이 이제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원의 넓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전 데이터가 뭐예요? 반지름밖에 없죠. 반지름이나 지름. 그 반지름이나 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여러 가지로 긋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반지름을 아는 방향으로. 근데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지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하얀색의 길이는 분명 반지름이죠? 어. 자, 그러면은, 그, 우리 현이 2등분 되는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도 보시면요. 여기 10이었던 녀석이,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도 한번 그어 볼게요. 음, 수선 그었어요. 자, 지금 그림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10이었던 녀석이 여기가 6, 위에가 이제 6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2겠죠? 왜냐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림 때문에 더 헷갈린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얘가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6, 6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2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반지름을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게끔 이렇게 그었어요. 수직 이등분선이 관통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을 또 내렸어요. 이렇게. 자, 이 하얀색 삼각형을 이렇게 뜯어서 좀 와볼게.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죠? 자, 그러면은 저기 이 길이를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저 길이가 몇이었죠? 2예요. 왜 2죠? 여기가 2인데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니까 직사각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2거든요. 이렇게도. 남은 게 요 길인데 요 길이는 또 이렇게 내려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사각형을 그려보시면은 반지름을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시는 보조선을 그리면 문제가 끝나거든요. 이 반지름을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여기 남겨진 2고요.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의 18의 절반인 9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10인데 절반 절반 6, 6인데 4니까 여기가 2인데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2.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직사각형을 바라봤을 때 여기 18인데 얘가 9니까 얘가 9.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조선을 내가 이 문제를 그럼 1인칭 관점에서 어떻게 내려왔다? 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지름에 좀 집착을 했다. 반지름에 이렇게 보조선 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과 관련해서 배우는 게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본 거예요.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요. 이게 이 내용만 듣고서는 여기서 그게 또 안 보일 수도 있어. 실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제곱 파이가 내가 구하는 정답인데 아래 제곱은 몇이냐면은 4, 81이니까 85파이 1번이 되겠죠? 왜? 그럼 14번. 자, 원과 접선이죠? 그래서 요게 보니까 여기 범위가 꽤 넓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21년이 이제 어떤 해야? 코로나 그것 때문에 중간고사에 좀 범위 몰빵돼 있고 그래갖고 좀 많은 건데 ABC 넓이는 자 이거는 그 원과 접선이죠. 내가 접선에서 가장 뭘 강조했었냐면은 뭘 강조했었냐면은 접선의 길이가 복사되는 걸 제일 강조를 했어요. 우리 가방 옆에다 올릴게. 여기가 2면 여기가 2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ABCD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내가 사다리꼴의 넓이의 뭐 요 길이가 다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도 x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갖고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죠. 요 길이는 얼마니?
x에서 2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8이고 그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요거 풀어주시면 x 나와요. 자, 이거 다 전개해서 풀라고 했어. 어떻게 풀라고 했어? 전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넘겨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죠? 합차 공식으로 하는 거야. 합차 공식 기억나죠? 여기서 여기를 한 번 빼면은 4고요. 한 번 더하면 2x예요. 그게 8의 제곱이죠. 얘가 8이죠? 8 하나 약분했고 x가 8이 나옵니다. 8. 자, 그럼 구해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40이 정답이에요. 15번도 13번과 더불어서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 최고까지는 아니고 상 정도 난이도가 되는데, 얘 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AB라는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자, 이거 봐보실게요. 자, 이것도 역시 보조선이 이제 똑똑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보조선을 어떻게 끄는지 잘 봐보세요. 이거는 내 기억으로는 보조선이랑 저기 각도 논리가 사용이 됩니다. 각도 논리. 음. 자, 내가 AB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B 길이가 어떻게 엔딩이 되겠니? AB가 큰 원과 작은 원의 현이잖아. 아까 우리 현과 관련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고 했죠. 그 현의 길이가 수직 그 저기 수선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 되는 거랑 뭐 현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이게 두 가지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 두 배 하는 식으로 이제 엔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가보죠. 자, 그러면 이 하얀색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4가 될 거예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접하기 때문에, 자, 우리 원과 접선, 이것도 물어볼게요. 본 김에. 우리 여기 접점이 있어요. 접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생기죠. 자, 어떤 성질이 있었죠? 원과 접선에서.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는 이 선은 접점과 수직이라는 성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각도 논리가 사용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얀색 직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상태야. 자, 이거 어려워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일단 몇인가요? 16에서 9를 빼니까 7인데,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배니까 2 루트 7이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AD의 길이는요, 그, AD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코사인 세타 열차를 타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간 다음에 다시 가볼게.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동그라미라면, 이렇게 해도 전체가 동그라미예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이게 보면 헷갈리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각도 CAD를요, X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일부분이야. 여기가 X야. 됐죠? 저긴 X라고 놓으면 내가 이 루트 7에서 코사인 X를 박아버린 다음에 그게 AD의 길이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2배를 해주게 되시면
이제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사인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사인 x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도 논리를 지금부터 써볼 건데, 어, 자, 동그라미하고 x는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죠. 왜일까? 직각삼각형 그 CAD를 보시면 얘가 직각이니까 얘네 동그라미 X는 만나서 90도가 나오는 관계예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 이거 어려운 거니까. 이거만 좀 집중해봐. 여러분 눈 좀 예쁘게 떠주세요. 네. 이렇게 흰자로 뒤집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X거든요.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제 여기도 X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앵글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X하고 동그라미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동그라미 이용해서 저걸 할 수가 없나. 네. 헷갈리시죠? 잠깐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 여기가 2루트 7인 것까지는 되셨죠? 2루트 7에서 이제 코사인 X를 하게 되고 2배 하면 끝나는 건데, 아, 나도 설명하려니까 헷갈리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엔딩이 났구나. 자, 첫 번째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루트 7이라는 저게 AC의 길이에서 코사인 X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2배를 하면 이게 답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X는 여기는 요 각이야. 그래서 이 AC의 열차에서 코사인을 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2배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AB 가 나오는 거예요. 코사인 X가 무엇이냐? 각도 논리를 통해서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고를 해보시면 삼각형 EAO를 봐보세요. 삼각형 EAO를 보면은 그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여기가 X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직각이야. 코사인 X가 몇이니? 4분의 3이지?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4분의 3을 대입하면 문제가 끝나게 돼요. 어, 그래서 5번에 3 루트 7이 있죠? 저입니다. 6번에 봐볼게요. 6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A의 삼각비를 구하세요. 이거 단골 비율 3, 4, 5니까 여기 10이죠. 그래서 그 A의 삼각비 사인은 5분의 3, 5분의 4, 4분의 3 이렇게 세개 써주면 끝나요. 자, 그리고 우리 삼각비 중에서 그 비율, 단골 비율 중에서 좀 생소한 거 있었죠. 그거 여기서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8하고 15. A씨의 길이 몇이죠? 네. 8월 15일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7일이다. 기억나시죠? 네, 17일. 네. 이거 몰랐으면 피타고라스 연락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냥 보람이 있네요. 자, 이것도 각도 논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도 논리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도 논리가 내가 다 돌아봤잖아. 각도 논리, 답은 저기 단톡방에 있어. 여기 종이로도 있고. 채점해 보세요. 자, 각도 논리를 보시면은 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각도 논리에서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XY가 더한 게 90도가 되는 관계지. 그러면은 얘가 90도니까 얘도 X하고 만나서 90도가 되는 관계니까 몇이죠? Y. 같은 논리로 얘도 X가 되거든요. 큰 삼각형에서 구하시는 거야. 큰 삼각형에서. 그럼 sin X가 몇이죠? 17분의 8. 코사인 Y도 17분의 8이거든요. 17분의 16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외심에 대한 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외심의 위치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M이 AC의 중점이라고 주어졌어. 그거 갖고 어쩌라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외심을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외심에 대해서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외심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90도를 초과하는 각이 하나도 없는 게
예각삼각형이고요. 90도를 한 개 갖고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고요. 90도 초과하는 각을 한 개 갖고 있는 게 중각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 보실 분. 상품 갈게. 오, 현빈이. 오. 어, 어, 어. 이거 조금 보충해 주세요. 아, 아쉽습니다. 네. 네. 아, 그 정삼각형까지 안 가도 돼. 그냥 예각, 그 둔각, 직각 이것만 보세요. 네. 음, 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현빈이도 거의 다 말을 했으니까 반점짜리 일단 줄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좀 어드밴티지를 줄 테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우리 지름에 대한 원주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도잖아. 여기가 이제 반지름 포인트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게 같은데 얘가 60도니까 60, 60이죠.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30도죠. 여기 60도죠.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어, ABC에서 중점이 M 이거일 때 A, B분의 BC의 값은 탄젠트 값을 물어보는 거죠. A의 탄젠트 60은 루트 3이죠. 답이 루트 3입니다. 아, 답이 그게 아니니? BC분의 AB죠. 탄젠트의 역수죠. BC분의 AB, 쏘리. 그래서 저기 반대입니다. 자, 근데 19번에 대해서 나 여러분들 저격을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그냥 평행사변형으로 전제하고 푸셨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얘가 평행사변형 이유. 평행사변형은 이웃한 두 각이 90도, 아니 저기 180이면 무조건 될까요? 그럼 얘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웃한 두 각만으로는 평행을 저거할 수 없죠. 얘는 일단 그냥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평행사변형을 맞긴 해요.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평행사변형 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뇌피셜로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특히도. 어, ABCD 넓이를 구하세요. ABCD. 얘가 평행사변형이면 그 SAS 조건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대각선이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맞긴 하지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물어볼 거는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그 사각형의 평행사변형 그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우선권을 줄게.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을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지금처럼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결정 조건이 5개가 있거든. 구구단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지식을 얘네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시 안 배워요. 지금 방정식이나 직선 모르는 거 고등학교 가서 똑같은 거 처음부터 또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잊혀졌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요. 평행사변의 결정 조건. 인터넷, 이거 다 얘기하면은, 어, 평행한 대변의 길이요? 그 말이 꼬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 캔콜라를 주고, 만약에 둘 중에서 이걸 맞췄다. 그러면 500ml를 줄게. 아까 그 반쯤 맞힌 거 프리미엄을 줘서. 자, 기억 안 나시죠? 기억, 평행한 길이가 각각 같다. 그거 1번이에요. 결정 조건 1번.
아니에요. 그 결정 조건이 없어요.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구구단처럼 나오셔야 돼요. 저기, 작년에 시험 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정의가 들어가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죠. 그 정의에 부합되면은 임의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길이가 같다. 그래서 길이만 같아도 평행사변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이 같다. 이게 각에 대한 성질이었죠. 그다음 네 번째 성질 또 뭐 있었죠? 대각선에 대한 거. 대각선의 길이가 같나요? 같은 거는 저기 어디부터요? 마른 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나요? 직사각형 이상의 형님들부터 같죠. 어, 이거 시험 볼 거야. 이런 거 알려준 다음에 A4용지도 퀴즈 테스트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된다. 서로를 이등분 시킨다. 그 다음에 이 5번, 여기까지는 이게 정의고의 성질이고요. 이 5번이 얘네들 퓨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 문제에서 쓰여요. 자, 힌트는 얘하고 반반 섞은 거예요. 다 두 쌍이었죠. 요구 조건이. 근데 한 쌍에 마주보는 변, 아직 평행인지 몰라요. 평행선이 아니에요. 평행인지 모르니까 대변이라고 해야 돼요. 한 쌍의 대변에 길이가 같고 평행이다. 요거거든요. 요건을 두 개 가져오는 대신에 한 쌍으로 줄은 거야. 여기 길이가 6, 6이죠. 얘하고 얘가 평행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얘네는 왜 평행일까요? 평행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생긴 거 대충 평행사변형처럼 생겼는데 그냥 대충 평행이라고 넘어가지. 그럼 여러분 고등수학에서 무너져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죠. 자, 이게 왜 평행인지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실 분? 뭐 이웃한 두각이 같아서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용어로. 자, 이 선과 이 선은 아직까지는 평행인지가 미지수인데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평행이다라는 판정을 얻게 되죠. 자, 타임 오버. 자, 잘 보세요. 평행이란 판정을 받기 전에 얘네들을 나란한 선이라고 해볼게. 그냥 적당히 나란히 있는 선이라고 해볼게. 자, 보시면은 여기가 60도죠.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엇각이란 말이야. 엇각은 나란한 선에서도 이렇게 존재 자체는 가능해요. 이렇게 있어도 엇각 자체는 있단 말이야. 근데 오로지 평행선에서만 그 크기가 같아요. 평행선에서만. 그래서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어, 우리, 네. 잘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행사변이 맞으니까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요거 60도니까 4하고 6 곱한 다음에 2분의 루트 3 하시면 돼. 12 루트 3이에요. 다 시험 볼 거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영상 녹화 다 되고 있고, 오케이. 음성도 잘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다 지금 설명해줄거 내가 영상까지 줬단 말이야. 이따 마치기 전에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마칠 건데, 예. 그다음 20번도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버리면, 이 동그란 그 종이 접기를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이거 아까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네. 반지름의 절반이 돼버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접을 거래.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서 계속 접을 거래요. 나중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요. 반지름은 그 거리가 절반이 되면서, 이거를 아주 섬세하게 접으면은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길이가 일정한데, 기준의 원의 그 길이의 절반이 된 한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그 모임 뭐죠? 원이죠. 또 다시 원이 나오게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이 되는 원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 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 접어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일단 그 현까지 이루는 거리가 원의 절반이 된다.
근데 이거를 미세하게 반복하게 될 경우 그 이르는 거리가 절반으로 균일하게 일정한 도형이 완성이 되므로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요건인 하나의 정점과 반지름이 왜 절반이 되는지 접었으니까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적게 되면은 그 원의 정의를 적당히 언급하면서 한 정점으로부터 이루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설명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21번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죠?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바로바로 안 나오나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은 우리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했잖아. 근데 접선의 길이는 무조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 복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나누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128도를 말이죠. 그러면은 64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 22번도 접선 같은 형태의 그림이죠. 원, 오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자, 원의 둘레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직전 데이터 뭐가 필요하죠? 원의 반지름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 내려주시면은 이 길이가 이제 원의 반지름인데, 자, 잘 보세요. 여기가 4면 여기도 4죠.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직인 거 알겠니? 왜 수직이에요?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은 접선과 수직을 이룬다라는 논리 때문에 수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죠? 30도죠? 그러면은 여기 삼각비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얼마야? 12가 가진 비율이 몇이에요? 10이라는 길이가 실제 가진 비율이 몇이야? 루트 3이잖아. 그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반지름이야. 5의 둘레 길이는 여기다 2배를 한 다음에 원주율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할 때도 곱하면 24잖아? 8 곱하기 3이라고 분리를 해봐. 3은 뭐야? 루트 3의 제곱이죠. 답이 8루트 3 이렇게 나오고 8루트 3파이. 여기까지 설명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녹화를 종료를 하고